Major changes coming soon to the real estate market. Realtor commissions, they are likely to drop to a fraction of what they are now. It's a big deal for anybody looking to buy or sell a home because it basically means that longtime standard 6% fee we all pay a realtor is now gone. 저는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바이어 에이전트가 시대적으로 이게 뭐 100년 된 관행인데 필요해서 그동안 그렇게 유지가 된 거거든요. 큰 빌더들 있잖아요. 프라비던스 그룹이라든지 톨브라더스 빌더들한테 그 에이전트들하고 얘기를 해도 회사에서 그 방침이 변함이 없어요. 바이어 브로커한테 여전히 3% 지불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많은 바이어분들이 그 리셀 집보다는 새 집들 더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새 집들이 바이어 브로커 커미션도 똑같이 3%를 주고, 그런데 만약에 내 집이 셀러는 바이어 브로커 커미션도 안 주고, 근데 새 집들은 주고 집도 더 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집들이 뭐가 더 잘 팔리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 3년 전에 뭐 아주 극심한 셀러 마켓이었을 때는, 그때는 바이어 브로커들이 없더라도 셀러하고 셀러 에이전트가 이렇게 거래를 한 적도 있어요. 그것도 많지는 않아요. 그것도 많지는 않은데, 새 집 짓는 빌더들의 그 앞으로 방안이 별로 지침이 큰 변화가 없는 이상 별로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처럼 마켓에서도 셀러 에이전트하고 바이어 에이전트 역할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셀러 에이전트가 어떻게 바이어 이익을 대변하겠어요? 당연히 셀러 이익을 대변을 하죠. 그럼 바이어는 바이어 이익을 대변할 만한 바이어 에이전트를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셀러가 안 주면은 바이어라도 주셔야 되는데 바이어들은 그게 100년 동안 익숙하지가 않아요. 셀러 에이전트 분들이 항상 셀러만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라 바이어를 대변을 해야 될 때도 많단 말이에요. 이 집은 셀러가 안 주신다 하더라도, 자 보세요. 새 집들은 다 똑같이 커미션을 줘요. 근데 미스터 셀러분만 안 주신다고 하면 이 집이 마켓에 오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냐고 하면, 괜찮다, 나는 뭐 안 팔고 내가 그냥 몇 달 동안 같이 그냥 팔릴 때까지 있겠다.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지만, 요새 이자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이자 높은데도 불구하고 바이어들을 모시고 오시는 바이어 브로커 그 에이전트들, 바이어 에이전트들한테 정당한 커미션 주고 빨리 파는 게 더 낫겠죠. 바이어 에이전트랑 셀러 에이전트랑 협력을 어차피 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깎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바이어 에이전트하고 셀러 에이전트가 막 싸우는 입장은 아니에요. 우리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지만, 물론 바이어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을 하죠. 셀러 에이전트는 셀러를 대변을 하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딜을 만들려면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점에 될 수 있게끔 서로 도와야지. 이게 무슨 소송 걸린 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원수처럼 싸우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바이어 에이전트는 맨날 바이어만 하고 셀러 에이전트는 맨날 셀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바이어 에이전트였다가 셀러를 대변할 때도 하는 거고, 셀러 에이전트가 바이어 에이전트를 대변할 때도 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빌더들이 의외로 바이어 에이전트인데 커미션, 이게 법이 바뀌면서 뭐 안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컨스트럭션 융자도 빨리 갚아야 되고요. 하루 빨리라도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컴펜세이션 어떨 때는 더 많이 주고라도 빨리빨리 파는 게 낫기 때문에 바이어 에이전트들에 대한 컴펜세이션이 변함이 없어요. 커미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요새 그 부동산 에이전트들 그 나오는 넷플릭스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엄청 막 생활도 호화롭게 하고, 또 워낙 지금 조지아도 마켓이 뜨겁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셀링 선셋이나 셀링 템파, 뭐 바잉 베버리 힐즈, 이런 그 미국 드라마들이 참 그 미국 에이전트들에 대한 그 이미지를 많이 그러니까 그 오해하실 만한 그런 영상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무슨 호화로운 브랜드네임 옷 입고 좋은 차에 막 하이힐을 신고 막 연예인들처럼 막 멋있게 나타나갖고는 집 얘기만 하면 또 모르는데 맨날 남의 욕하고 드라마 찍는 그런 내용들만 많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는 베버리 힐즈나 이런 데들은 뭐 집들이 보통 막 10 밀리언, 뭐 5 밀리언 우습게 그렇게 되니까 커미션도 몇십만 불씩 되고, 그게 또 숫자로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뭐 이게 전문직까지도 아는데 저 집 몇 채 팔아갖고 저렇게 많이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참 미디어가 그래서 무서운데 조지아 집 평균 가격이 작년 말 기준에 한 36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지아 전체 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1년에 파는 게 2채에서 3채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평균으로 계산을 하시면 계산이 나오겠죠. 36만 불짜리. 물론 근데 36만 불짜리만 파는 게 아니고 뭐 50만 불짜리, 70만 불짜리 이렇게 파는 거니까. 근데 평균을 말씀드리면 1년에 보통 3채, 평균 가격은 36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베버리 힐즈나 뭐 이런 캘리포니아 집 가격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인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강 나오죠. 그 밀리언 달러 클럽이라고 하는 게 에이전트들이 밀리언 달러를 버는 게 아니고요. 밀리언 달러를 팔은 그로스 그 세일즈 발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만 불짜리 집 4채를 팔면 그냥 200만 불. 그러니까 멀티 밀리언 달러 세일즈 발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언 달러 클럽 조인할 수 있는 그 기준이 1년에 5채 팔고 그리고 그로스 커미션이 7만 5천 불 이상 되시는 분들이 조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1년에 5채 팔면 굉장히 많이 파는 거라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몇십만 불 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상위 한 3% 내지 5% 정도 안에 드는 건데 그거는 부동산 필드뿐만이 아니고 뭐 운동 계열이라든지 스포츠 계열이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모든 업종에서 상위 3% 5%는 다 많이 버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전체 에이전트들의 평균 값을 내면은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연금이 없어요. 모든 게 100% 커미션 베이스이기 때문에 1년에 3채, 4채 팔아갖고는 생활이 안 되고 아주 잘하는 에이전트가 많이 팔아 한 달에 2채예요. 평균. 그런데 1년에 3채, 5채 파는 거가 평균이니까 한 달에 한 채만 팔아도 굉장히 많이 파는 건데 거기서 세금을 25%에서 30% 내죠. 연금도 없죠. 그리고 보통 집 하나 클로징 하려면 빨라야 2달 걸려요. 근데 어떤 분들이 집들을 뭐 한두 번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 길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노동량에 비해서 그렇게 수입이 크지가 않아요. 회사 내야 되는 비용이나 E&O 인슈런스 비용이나 그리고 우리가 쓰는 그 폼, 컨트랙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라이센스 소지자들이 쓰는 특별한 폼이 있기 때문에 그 폼을 또 돈을 내야 되고 하다못해 열쇠 여는 수프라키 그것도 매달 돈을 내야 되고 가스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비용에 비해서 이제 또 세금 내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7월 1일 물론 이제 연방 법원에서 이거 판결이 나야 돼요. 근데 뭐 판결이 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7월 1일 지나고 나면 뭔가 좀 약간 혼란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 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어떤 에이전트들은 자기 커미션을 바게닝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하는 양에 맞춰서 바게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하는 양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시는 일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바게닝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에이전트들 일 잘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딜이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거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법적으로 재산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저희 일이.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도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적게는 2달, 뭐 길게는 6개월, 7개월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감정적인 노동, 우리 스스로 감정 노동자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감정 노동자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 노동도 그렇고 거의 생활이 많은 분들이 리얼터들은 뭐 애니타임 전화를 받아야 되고 손님이 전화하면 항상 응대를 해야 되고 뭐 클로징 끝난 다음에도 뭐 집 팔았다고 사라지면 안 되고 어떤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기준치가 높은 것처럼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ongoing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딜이 딱 끝났다고 우리 서비스 끝? 바이바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량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커미션을 바게닝을 해갖고 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7월 1일 지나고 나서 처음에는 뭔가 뭐 약간 요동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또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어 에이전트들이 있는 거거든요. 바이어가 직접 셀러하고 직접 딜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세요.
옛날에 우리가 한 십몇 년 전에 무슨 리얼티가 생겼었어요. 그 부동산 미국 회사는 우리는 그 FMLS라는 시스템에 올려만 줄 테니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해라. 그런데 그 회사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문 지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집만 보고 계약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그러면 클로징 어터니한테 부탁하면 되지. 클로징 어터니는 우리가 다 계약한 것들을 갖고 와서 뒤에서 타일을 설치를 한다거나 클로징 어터니가 법적인 걸 체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딜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변호사를 셀러 변호사와 바이어 변호사를 또 고용을 해야 되고 그때 비용이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용 발생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모든 게 혼란스럽지 않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에이전트들이 양쪽에 있으면.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어 에이전트들이 전체적인 모든 거를 오케스트라 전체적인 걸 지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융자가 잘 나오는지, 클로징 어터니는 타일 설치를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스펙션은 잘 되고 있는지, 인스펙터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든 거를 클로징 할 때까지 우리가 그 오케스트라 뭐 지휘하듯이 컨덕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집 보여주고 나서부터가 사실은 저희들 일이 더 많아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필드든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베테랑들이에요. 물론 뭐 지금 뭐 3년 되신 분들, 5년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오래 그 필드에서 오래 버텼다는 거는 그만큼 그 필드의 마스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마스터가 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리얼터 분들이 이제 저는 20년 이제 넘어가고 있지만 서프라임도 겪었고 코로나도 겪었고 극심한 셀러 마켓도 겪었고 이런 그 커미션이 요동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지만 살아남으신 분들이 승자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이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은 다른 필드에서도 쉽게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셔야 될 그 지식을 쌓는 거라든지 손님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그 도덕적인 기준이나 공부나 뭐 이런 것도 열심히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만 열심히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한두 달 약간 변동이 좀 있더라도 또 자리를 잡아갈 거니까 열심히 하실 것들만 하시고 그리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면서 이 부동산 에이전트,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무르익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와도 어떤 또 무슨 폭풍이 치든 뭐 바람이 불든 이 자리에서 항상 제가 하던 거 그냥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응원해 주시고 저를 믿어주시는 손님들 생각해서라도 계속 열심히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